불러 있어. 네. 빨래. 잘 응원해가 보는 원래 오면은 다 오픈 다 합니다. 사주 불러보라. 아, 저요? 아, 예, 예. 72년 12월 3일이에요. 12월 3일이요? 네. 똑같네. 똑같아. 하루 차이 나요. 뭘 12월? 하루 차이 나거든? 나 시가 어떻게 2일이거든? 돼요? 묘시. 몇이요? 어. 아, 그래, 좀 있으면. 개묘월묘. 개묘월묘. 개묘. 의향이네. 네. 수목 뭐예요? 까불리고 같이 공부하는 아니 원래 이게 다 오픈해. 이게 다 공부이요. 개인 그 좋아하는 거 아니고 모두 다 그랬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하운이에요? 무신. 이제 하원으로 달려가죠. 정미. 아니야. 자, 1등. 1등 42등. 이제 다 됐네. 네. 다 됐어요. 어우, 축하합니다. 좋아진다. 하고 30년 그거 다 돈 벌어 어떻게 하려고? 나눠야죠. 아, 박수. 박수. 아, 니 공부 안 해도 되겠어요. 미리 그러면 좀 나와줘서 됩니다. 빌리가 나와줘서 뭐. 빚이 너무 많아. 은행 대신 와하는데요. 괜찮아요. 나와서 필요면 다 하는 게 빌리가고 나중에 뭐, 하고.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 운동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스모는 게 달리는 스모고 혈액순환. 이게 이제 손톱이 되게 뜨겁다. 또 만지다. 만져봐야지. 아우, 진짜 뜨겁네. 저 험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근데 실상은 저기 보면 욱하는 소리. 불꽃이 불꽃. 불 많아요. 아니, 왜 친해지냐고 불 많으면 뭐하고 불이 많은가. 좀 있으면 불 지펴져요. 조금만 기다려요. 열심히 말고 지금 있어요. 쑤시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불이 안 붙어. 네. 좀 있으면 말려줘요. 무슨 시간에 쑤시고 있어요. 진짜. 저런 사주 구하기 더 힘들다. 아, 그래요? 지뢰 같은 사준 거 아니야? 공부할 게 많아서 안 나오고. 나다. 자자자자자. 나다. 갑장 최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제 신난다. 갑자기 갑자기. 그래. 갑자기 갑장 좀 있으면 또 갑장 또 온다. 아 그래? 아니, 진짜로? 아니. 뭐 갑. 나이 와, 갑장이야. 나이 갑장. 갑장이 온다고. 나이 같잖아. 그럼 다 제키고 요렇게 한 3명이서 그저 뭐 파티 한번 할까? 그래 못하니. 갑장. 어제 청간했어요, 그죠? 오늘 지지. 네, 어제 청간하고 지수도 있었는데.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 안 하고 이렇다라는 게 있어요. 아, 이래면 안 돼. 아직은 진도 안 나요. 12월 달부터 다시 나올 거예요. 계속 초급자 들어오니까 계속 그냥 해야 돼. 이렇게 이따 사주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죠. 어제 이거 복습하다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기운, 목 기운, 한 기운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특징이 예, 있잖아요. 이거를 연으로 해서 해야 돼. 아니면 월지, 월지로 월지로. 예, 예. 봐야 돼요. 예. 실경은 간단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사주라는 거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일단 그 흐르는 모습만 가르쳐 드릴게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생년
보시면 올리는 있어요. 4개씩. 있는데 일간을 나눠봅니다. 일간을. 만약에 임수다. 이게 나예요. 내 입장에서 지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지에 뿌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힘이 좋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이렇게 있어요. 있다면 내가 나머지 글자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내가 리드해서 이런 글씨를 활용을 하죠. 근데 만약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어. 지지를 다 잃었어. 그랬을 때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머지 글자에 의해서 리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8자 중에 사주 8자 8자 중에 내 일간을 가지고 나머지 7개의 글자를 어떤 글씨들의 힘의 논리로 잡는 겁니다. 사주는 여기서 그래서 힘이 강하냐 약하냐 평형을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죠. 저는 다 끌려다니네요. 네. 좀 계속 끌려다니십시오. 끌려다닌다기보다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면 돼요. 제가 자립해야 돼요. 자기 사는 거는 잘 안 돼요. 강해져야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체를 가지되 네. 거기에 그룹에 소속돼서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룹을 떨쳐놔서 그 그룹을 리드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룹에 맞춰서 순응해야 돼요. 예, 순응하면서 살면 편안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그러고 있어요. 어제 천간 배웠습니다. 천간은 1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개로 나누면 양과 음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두 개로 나눠서 했을 때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입니다. 이걸 다시 오행으로 분류하면 여기가 목이고요. 갑과 을은 목이고 병과 정은 화라고 그랬고요. 무기는 토입니다. 정신은 금입니다. 임계는 수죠. 사주는 계속 톱니바퀴처럼 분류했다가 모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구분하면 여기가 양이죠. 앞에 나온 건 양, 뒤에 나오는 건 이렇게 됩니다. 화도 양의 화, 음의 화. 무도 양의 토, 음의 토. 금도 양의 금, 음의 금. 수도 양의 금, 양의 수, 음의 수.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크게 펼쳐지는 거, 보기에 드러나 보이는 걸 양이라고 그러고요. 음이라는 건 뭔가 함축돼 있고 응축돼 있고 약간 어둡고 무게 있고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양과 음으로 구분했다가 다시 오행으로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으로 분류를 했다가 다시 10개로 분류하는 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입니다. 그래서 갑을 말하면 양 중에 양의 목이에요. 양적인 거. 음은 음 중에 개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쪽으로 가면 뭔가 허중하고 약간 무게감 있고 이쪽에 있으면 약간 들떠 있고 뭔가 이렇게 펼쳐 보이는 어떤 그런 활달한 성격이 있어요. 조금 활발하고 약간 무게감 있고 허세적이고 실속 있고 이걸 두 가지로 나타내면 그렇죠. 여기 갑진일 줄 알아요. 이런 게 있어요. 양적인 거는 누가 봐도 드러나 보이는 거, 여기는 약간 실속적인 거. 이쪽에서 만약에 차를 산다면 남보기 좋은 외세적인 거, 에쿠스, 뭐 외제차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연비를 따져요. 몇 킬로에 휘발유 몇 리터에 연비가 뭐 어느 정도 되고 나한테 실생활에 맞나? 동네에서만 할 건데 그러면 마티즈를 살까? 티코를 살까? 이러죠. 약간 실속적인 경향이 있고 이쪽은 이제 허세적인 남보기에 우리는 에쿠스 정도 끌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그런 이제 양적이고 음적인 거 이런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양을 나타내면 우리가 산이라는 우리가 인생에서 시작점을 한다면 산을 올라가요. 시작하는 기호. 여기는 양이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음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시작하는 거는 목부터 나왔어요. 목화 토금서.
목으로 시작해서 사에서 올라가고 토가 꼭대기입니다. 절정이고 여기서부터 금에서부터 하양 기운에 들어갑니다. 수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등산을 갔다 하면. 그리고 이제 올라가 양적인 것도 시작에서 올라가는 어느 정도의 양이 있고 여기서부터 바톤 받아서 올라가는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과 음을 조절하는 토의 기운입니다.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용, 조절, 조정 뭐 이런 중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수는 이제 내려가고 또 완전히 내려가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소멸하는 생과 사. 그래서 양이 차면 반드시 음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도 꽉 차면 이제 내려가고요. 달도 차면 기울고 이런 것처럼 모든 생명과 기운을 가진 거는 생과 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양과 음으로 크게 구분했다가 5개로 오행으로 구분했다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래서 다시 천간 10개로 구분했어요.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지, 이건 이제 천간은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정신세계 아니면 이제 하늘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보이지 않는 기운 이렇게도 합니다. 그럼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사는 건 현실에 살아요. 생각에서 살지 않습니다. 현실은 천간은 10개지만 지지는 12개가 됩니다. 여기는 십천간이 되고 지지는 12. 우리가 개월이 12개월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12지지가 있는데요. 지구가 어떤 그 지축이 28.5도 정도 기울어서 약간 기울어 있어요. 기울어 있으면서 태양의 기운이 내려올 때 약간의 시간적 오차와 굴절을 거쳐서 2개의 글자가 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2지지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띠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12개가 생겨납니다. 12지지도 천간과 마찬가지로 음양으로도 구분하고요. 또는 오행으로도 구분합니다. 그러나 지지에서는 우리가 계절성을 중요시해요. 사주명리는 계절학문이라고 해요. 계절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묘진부터 봄이 들어가요. 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개월은 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여기서부터 목이 시작합니다. 오행으로 목이 들어가고요. 3개월씩 끊어서 여기는 여름, 화의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금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해자축이 수의 계절,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구분하면 목화, 금, 수, 사계절이 나와요. 토는 어디 있나? 천간에서는 양과 음을 조절하는 게 여기 토가 무토와 기토가 있었어요. 여기서 토가 조절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양적인 걸 펼쳤을 때 다시 오므라들게 하려면 중간에 조절이 있어야 돼요. 지지에서는 계절마다 봄이라는 계절을 끝났을 때 화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조절하는 기운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계절에서 토는 계절에 1, 2, 3에서 세 번째 토가 있습니다. 토가. 여기서 토가 되고 그래서 지지에서는 토가 4개가 되죠. 해자축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목화, 금수, 토. 그래 토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천간의 토도 양의 기운도 있고 음의 기운도 있어요. 양의 기운도 있고 음의 기운이 있어서 2개 합해져서 토라는 글씨를 만들었어요. 조절하는 기운이죠. 그렇다면 지지에서는 계절마다 토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운도 있고 저 기운도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운이 좋으면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이것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운이 나쁘면 이건 또 놓치고 이것도 놓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씨들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절기 우리 더웠다 추웠다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우리 몸을 오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래서 나중에 사주에 보면 진술충의 글자들은 어디로 변할지 몰라요. 왔다 갔다. 그래서 항상 토가 많으면 뭐라고 그랬죠? 대뇌를 잘 타라. 그런 것처럼 토는 어디로 붙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주 해석에서 이런 글씨들 때문에 사주의 격국을 못 잡아요. 그래서 토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토는 그냥 있을 때 토예요. 근데 임묘진과 같이 있을 때는 목 기운으로 갑니다. 목에 성향을 띠고 또 나중에 삼합 배우겠지만 화로 들어가기 전에 수의 기운, 금수의 기운을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또 신자진 하면 삼합 수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거는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나중에 토는 별도로 또 이제 들어갑니다. 일단 임묘진, 목이다. 사오미, 하다. 계절적으로 여기는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입니다. 어제 오행의 특성 이야기했죠. 봄, 초록색, 색깔 이야기했죠. 청색. 여름은 열정적인 적색. 가을, 금색, 흰색. 겨울, 어두운 거, 검정색, 흑색. 봄은 햇살이 팔팔 나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부드럽고 이제 인정을 상징합니다. 정신으로는 인정을 상징하고 여름은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꾸미고 나가고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내일을 상징합니다. 가을은 의리를 상징하죠. 겨울은 밤에 이제 머리 굴리는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토는 중간에서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보면 조절 자령을 하기 때문에 건네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을 나타내고 색깔은 우리 색깔이 잘 없어요. 그래서 황색입니다. 우리끼리 황색을 나타냅니다. 계절적으로는 장하, 늦여름이라고도 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환절기라고도 합니다. 환절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여름이 끝나고 다음이기 때문에 장하라고 보통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긴 여름, 늦여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기 이런 글씨들에 내포된 성격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주에 목 기운이 많다, 인정이 많습니다. 화가 많다, 열정적이고 예의가 바르고 꾸미는 거 좋아합니다. 신유술이 많다, 의리가 있고요. 이제 약간 냉철하죠. 차가웠기 시작하니까 냉철하고. 수가 많다, 지혜롭고 겨울의 글씨이기 때문에 음흉합니다. 음흉한 글씨고요. 그래서 각기 글씨마다 내포하는 뜻이 있다. 그럼 내 사주에 어떤 글씨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성격도 나오고 이제 오늘 책에 아까 유인물 나눠준 거 보면 목의 성격은 이렇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을 잘한다. 시작을 잘한 거는 간이 좀 튼튼해야 시작을 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체의 간과 담이다.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 심장과 소장. 그래서 심장, 소장.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을. 가을은 폐와 흰색의 장기. 폐, 대장, 때로는 이제 호흡기 계통이니까 기관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겨울은 어둠에 모든 이제 걸러서 물이 가는 길, 신장과 방광. 그래서 사주에서 화가 너무 많아도 문제. 화가 많아지면 모든 오행들이 피상되죠. 화가 너무 많아요. 금은 녹아요. 수는 증발해요. 목은 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오행이 사주에서 너무 많으면 나머지 오행들이 피상되면서 건강에 또는 육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이 많아요. 나무는 떠버려요. 아까 스무분결 나무는 떠버려요. 물에 바다에 나무가 하나 떠 있으면 팅팅 불어있어요. 순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수가 많다. 나무가 뜨고 불은 꺼지고 금은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오행 수가 많으면 나머지 장기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럼 금이 많다. 금이 많으면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 돼버려요. 금이 많으면 금다 탁수가 돼버리고요. 나무는 금으로 깨버리니까 끊어져 버려요. 금다 목절이 되고 금다 불이 꺼져 버립니다. 화식이 돼버립니다.
어떤 오행이 많으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주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주가 치우쳐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라. 그래서 중화를 이루라. 아까 이제 사주가 추웠기 때문에 언제 따뜻한 기업, 사원미가 오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운이 온다. 언제 51세부터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기운들이 사라지면서 중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잘 성사되겠죠. 일단 몸이 건강하면요, 정신도 밝아지고요. 그럼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수목원결에서 몸이 일단 안 좋아. 그럼 일단 나가는 거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 뱉어도 날카롭게 나가죠.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주가 중앙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사주 크게 나누면 아주 강한 사주, 중간 사주, 약한 사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주 구분하는 게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가지고 사주 안에 팔자 안에 넣으려하니 똑바로 다 들어가겠어요? 10개와 12개가 오행이 고루고루 들어가려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운에서 2개가 더 들어가요.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세운도 있죠. 또 다 더 계속 들어가면 월운 있고 뭐 시간운 있고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10개와 12지지가 균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운에서. 그럴 때 이제 발복하게 되고 이제 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배울 거예요. 일단은 천간과 지지 글자의 내용을 일단 알으셔야 돼요. 이 글씨 외우셔야 되고요. 알파벳 같은 거예요. 자축이 증상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이다 그러면 목이다. 목이지만 나중에 또 어떤 글씨가 오면 바로 바뀐다. 이제 저는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목이다 그러면 천간에서도 목을 했고요. 지지에서도 목을 했어요. 그럼 그걸 한번 나눠보자고요. 천간의 목이 천간에서 목 어떤 게 있었어요? 가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럼 지지에서는 인과 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하자고요. 그러면 화라는 건 천간에 병과 정이 있고 지지에서는 사와 묘가 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천간의 가물은 목이다. 임묘는 지지에서 목은 임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목은 가까우리고 임과 묘인데 화는 병과 정이고 사와 오다. 그러면 토는 천간에 무기가 있고 지지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진술 충미가 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긋납니다.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개 짝 졌는데 4개가 갑자기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인생의 변화무쌍을 예고합니다. 금, 천간의 금은 금과 신이고요. 지지에는 신과 무입니다. 수는 천간에는 임되고요. 지지에서는 자와 해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목과 지지의 목을 구분하셔야 돼요. 가끔 인이 천간인지 뭐 지지인지 구분 못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목화 토금수를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를 나눠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시 구분하면 천간에 먼저 나온 거는 양입니다. 양의 목입니다. 뒤에 나온 거는 음의 목입니다. 그래서 목을 양목이다. 을목은 음의 목이다.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온 거는 양의 목. 임묘는 천간의 갑과 거의 동일합니다. 쑥밥비 내셔야 됩니다. 졸. 묘는 천간의 을목과 거의 동일합니다. 천간의 화는 지지의 사화와
동일하고요. 정화는 오와 동일한데 이거는 음의 합니다. 그리고 무는 진술이 양의 토고요. 충미는 음의 토입니다. 음은 기토와 비슷합니다. 경금은 신금과 같이 양의 금입니다. 양 플러스 양의 금이고요. 신금은 음의 금입니다. 임수가 양의 수고, 개수가 음의 수고요. 해수는 양의 수고, 자수가 음의 수죠. 일단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됐죠? 다 적으셨죠? 이제 이런 글씨가 우리 생년 월 일에 이제 하나씩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생년, 연주는 우리가 조상의 자리라고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갑자다 그러면 갑자라는 조상의 자리를 있고요. 월 이러면서 월에 여기는 이제 부모 형제 자리입니다. 부모 형제의 자리고요. 자리라고 했어요. 부모 형제의 자리입니다. 갑자는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일은 태어난 일은 나의 자리인데 결혼하면 나의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나로 사주의 주인공은 일간입니다. 시간은 나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목화, 토, 금수, 오행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때를 일일이라고 정했고 그 시작점을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잡았어요. 이때 태초의 시작 일일입니다. 우리가 이 글씨를 발견하고 천문학적으로 일직선에 섰을 때 이 시점을 이날로 잡자. 그 다음부터 2시간씩 흘러가면 어떤 시간이 변합니다. 자, 축시로 변하고요. 이거는 을로 가죠. 이렇게 변해. 2시간씩 흘러갔어. 갑자에서 지구가 계속 공전을 해요. 여기 일직선상에 있을 때를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잡았어요. 그 다음 2시간이 딱 흘러가죠. 그러면 그때 을축으로 변합니다. 계속 시간에 어떤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이게 24시간 지나가면 여기 하루가 바뀌죠. 그 다음 이게 30일이 지나가면 달이 바뀌고 1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 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무술년이 지나면 기해년이라는 연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톱니바퀴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가면 오늘 자시를 기점으로 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톱니바퀴는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라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갑으로 갑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계속 가, 을, 병, 정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그래서 갑에서 계속 뚝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순항하고 시간도 지금도 계속 시우는 가는 거예요. 초침이 흘러가서 분이 바뀌고 막 이런 것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자리는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조부 이렇게 하고 여기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사주의 주인공은 일간을 나로 봅니다. 나로 봐서 주위의 글자들의 세력이 있느냐 안 되느냐. 그 세력 구분은 어떻게 한다? 오행의 상생, 상극으로 한다. 생을 해준다는 거는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나와 같다는 거는 나와 같은 거기 때문에 나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의 오늘 상생, 상극을 배웁니다. 왜? 뿌리를 찾기 위해서 뿌리 찾아갑니다.
목, 화, 이런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목, 화, 토, 금, 수. 다시 목, 화, 토, 금, 수라고 계속 돌아가요. 위치는 어느 데나 놔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통상 목을 위에 뒀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은 누구로부터? 수로부터 생을 받아요. 목은, 나무는, 목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예요. 나무목이죠. 나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명사.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글자. 앞으로 쭉쭉 뻗고 위로 쏟고 하는데 그런 주위의 일상적인 데서 보니까 가장 나무가 목의 기운이 이런 기운과 비슷하더라. 그래서 대명사로 목이라는 걸 지칭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 하면 그냥 나무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무는 물의 기운을 받고 물의 기운을 받고 생을 받아요. 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는 물이 나의 원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수생목의 관계라고 해요. 수생목. 내 입장에서, 나무의 입장에서는 수가 나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원류가 되고 목의 입장에서는 다시 화한테 생을 해요. 그러면 화는 나의 자식이에요.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의 생을 해주는 사람, 나의 부모, 여기 나의 자식, 내가 생을 했습니다. 나무를 태워서 불을 지핍니다. 아낌없이 불에게 줍니다. 내 몸을 태워서 목은 이제 불을 밝혀서 나중에 이제 목화통명해서 인정이 많고 좀 똑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의 관계는 나의 부모의 관계고요. 여기 나의 자식이에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화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는 내 자식은 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제 계속 입장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할 때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화가 자식인데 얘 입장에서는 화가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사주는 부부라는 거는 서로 반대의 글씨이기 때문에 생각차가 있어요. 틀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입장에서는 화생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생목은 수생목이 되고 목생화는 이것도 목생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수생목, 목생화, 또 화생토, 생입니다. 그리고 토생, 금고, 금생, 수가 되고 다시 수생목 계속 순환합니다. 계속. 기는 끊임없이 계속 끊이지 않고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고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목이 화를 생하는 거예요. 글씨로 보세요.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거예요. 간목이 병화. 여기서 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목 했죠. 갑과 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생한다는 거예요. 병정을. 갑과 을이 병정을 생하고 병과 정은 무기를 생해요. 그래서 목은 여기서 갑과 을입니다. 화는 병정이죠. 토는 무기예요. 금은 병신입니다. 수는 임계죠. 목은 화를 생하는데 이 목이 뭐냐? 갑과 을이에요. 갑과 을입니다. 그리고 화는 병과 정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병정을 생합니다. 병의 엄마는 갑입니다. 그리고 토의 엄마는 병이죠. 병의 엄마는 무기입니다. 수의 엄마는 병신이죠. 입장마다 틀리는 거예요. 목은 인정 많으니까 화의 입장에서 인정 많은 엄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행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의 입장에서 엄마가 되게 강하죠. 병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 틀린 거예요. 누구 엄마는 되게 인정스러운데 누구 엄마는 되게 차갑더라. 왜 성격이 틀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오행 보시고 천간과 지지 또 유인물 들어가면
그 내용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은 가불이었고요. 여기서 똑같이 다시 지지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인과 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가는 청가를 생하고요. 지지는 지지를 생하죠. 그래 병정 여기는 사와 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목은 우화를 생하고 인목은 사화를 생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또 토는 진술충리가 있죠. 우화나 사화는 진술충리를 생합니다. 화생토로서. 근데 이제 이게 이럴 때 화생토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석할 때 헷갈리는 게 목이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건 참 좋아요. 그렇지만 간목이 정화를 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힘의 크기가 틀려서 엄마의 기대는 너무나 큰데 정화가 못 받아들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역부족의 효과, 막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 이제 뭐 이런 게 나타나서 이제 사주에서 분명히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너무 치맛발을 하면 드세 엄마야. 기대 심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 나는 못 미쳐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간의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각 기능마다 음과 양으로 나누는 이유가 이제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였어요. 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은 이제 말라 있는 큰 통나무나 뭐 이렇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을목은 봄에 피어나는 생가지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가지를 봄에 피어나는 벚꽃나무를 탁 묶어서 불을 지피면 불이 피어지나요? 안 피어져. 잘 안 붙어요. 연기만 나죠. 그랬을 때 목은 분명히 화를 생한다고 그랬는데 이 을목은 화 생하는데 힘들어요. 불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연기만 무성하니 소문만 무성해요. 저 집에서 지금 연기 나니까 밥하는구나 그러는데 불이 안 타요. 소문만 무성해요. 공부는 쎄빠지게 하는데 머리 안 들어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금에서는 이제 그 신유가 지지에서는 금이 되고요. 수에서 이제 해와 자가 물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금은 수, 지지에서 신과 유는 해와 자를 생합니다. 그리고 해와 자는 다시 인과 유를 생하죠. 아주 단순한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은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이제 바로바로 나오게끔 공식처럼 하시고 하나 건너서 하나는 극을 합니다. 생이 됐다면 극도 하죠. 칭찬을 했다면 때로는 꾸중으로써 버릇을 고쳐주기도 하고 칭찬만 하다 보면 애가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오냐오냐 키우면 어긋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뭔가 꾸중과 때로는 어떤 이제 그 충고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을 그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생한다 그러면 좋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생도 지나치면 병입니다. 생도 지나치면 가유, 불구, 지나치면 병이 되고 때로는 극이 브레이크 작용으로서 너무 지나치는 걸 통제해 줄 때 그 사람이 이제 더 오히려 훌륭하게 갈 수 있습니다. 봄에 가을에 나무가 봄에 이제 새싹이 나는데 너무나 이파리가 많이 나면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가지치기를 하죠. 왜? 뭘로? 금으로. 그래서 금극목을 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 쉽게 말하면 어떤 꾸중을 하고 어떤 극의 형상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훌륭하게 크는데 이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생도 좋지만 칭찬도 좋지만 때로는 야단도 쳐서 바르게 가도록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과 극은 균형을 팽팽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생, 수극, 목극, 토가 되고 토는 흙은 물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토극, 수를 하죠. 물은 그냥 나면 흘러가요. 그래서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토로, 흙으로서 제방을 맞추면 필요할 때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댐에서 물을 들여다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토국수를 할 때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국수라는 이제 여기서 보면 목, 극, 토 애우셔요. 토하고 토는 극을
수입니다. 토극수하고 수는 물은 불을 끄죠. 산불이 났어요. 그럼 뭘로 꺼야 돼요? 물로 꺼야 돼요. 그래서 수극 화를 합니다. 화는 불은 금이라는 건 세죠. 화로서 불로서 조절을 해서 그 금을 재련을 시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화의 극을 받아야만이 금이라는 건 제 몫을 해요. 그래서 화극 금이 되고 금은 금금목입니다. 나무나 우리가 책상이나 가구나 어떤 집안의 대들보나 이런 거 만들 때 금으로써 칼로써 호불로써 반듯하게 잘라서 그 제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행은 생도 받아서 튼튼해야 되지만 극도 받아서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행의 생은 이렇게 순행을 하고요. 극은 하나씩 건너서 이런 이제 극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별표가 돼요. 그래서 생,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 수가 되고 극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금목 이렇게 외우세요.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도 목이 뭐예요? 갑과 을과 인묘예요. 이 글씨들은 뭘 극하느냐? 무와 기와 진술 충미를 극을 합니다. 극을 한다는 것은 나무는 흙을 바탕으로 흙의 뿌리를 받고 자기가 살아가죠. 제압을 한다는 흙을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은 갑이라는 것은 진술충미에 땅에 뿌리를 두고 자기가 살아가죠. 그래서 갑이 힘이 세면 땅에 더 넓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극을 하는 것은 하나의 재물입니다. 목의 입장에서 토는 재물이죠. 토의 입장에서 수는 재물입니다. 토의 힘이 셀수록 물을 더 많이 막아서 내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각자 재물입니다. 수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을 끌 수가 있어요. 쉽게 꺼요. 화도 마찬가지 큰 그 쇠붙이를 녹여서 자기가 어떤 국물로 만들 수 있어요. 열을 많이 가하면 쇠도 물처럼 변하죠. 그래서 어떤 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화의 힘이 좋으면 화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병과 정의 힘이 좋으면 현금이에요. 현금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 칼이 너무 좋아. 칼이 잘 들어요. 어떤 나무든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이 뭐냐? 목의 입장에서는 토, 흙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목이 강한 사람은 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뭐냐? 부동산이죠. 흙이니까. 부동산입니다. 토는 수, 물은 흘러가야 돼요. 사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라는 거는 그냥 나누면 휘발유 같은 거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현금인데 현금 가지고 있으면 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나 이런 식으로 현금 융통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를 하시면 되고 금 이거야말로 현금이에요. 그래서 화일주가 금을 제물로 쓰는 사람이 제일 부자 되기 제일 쉬워요. 화일주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금일주는 뭐 나무라는 거는 뿌리를 잡고 옮기면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빌딩, 건물 또는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 같은 경우는 성질이 급해서 부동산에 처박아 놓으면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휘발되기 전에 돈이 툭 들었다가 바로바로 현금돼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통장에 예금하거나 아니면 임대업처럼 다달이 얼마씩 나오는 이제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일간마다 그 돈이 내가 투자해야 될 돈이 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진짜 이런 수기운 같은데 땅 막 맹지 사놓고 100년 이렇게 걸리면 숨 넘어가서 그래서 죽어요. 그 해천하려다가 죽어요. 그런 것처럼 각 자기의 어떤 특성에 따라 돈을 활용하고 투자를 할 때를 알아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행의 상생상극. 그러니까 이제 오행이라는 건 이제 이런 글씨란 말이에요.
사주에서 내가 어떤 글씨를 많이 가지고 있나. 근데 나중에 사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글씨가 많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목이라는 거는 뭐 인정이 많다. 내가 인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제 이리 되고. 근데 이제 인정이 많다는 거는 반대로 의리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정이 있길래 너무 불쌍한 사람 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려요. 이렇게 끊고 맺는 거는 금기에서 나와요. 금수. 약간 차가운 사람들이 끊고 맺는 거 잘해요. 약속 잘 지켜요. 돈 빌려주잖아요. 제때 잘 줘요. 그럼 시간 약속 개념 철저해요. 그런 사람들처럼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반대로 인정을 베풀려고는 해요.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각기 내가 사주에 어떤 글씨에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성격도 나타나고요. 직업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극의 관계는 이제 그 토 재물 관계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육친으로 배울 거지만 극의 관계는 재물의 관계고 생은 부모와 자식 관계. 그래서 이거 생의 관계는 약간 원초적이에요. 그냥 내리사랑 무조건적이에요. 생을 못하면서도 아까 을목 같은 경우는 그냥 생하려고 애를 쓰죠. 그냥 조건 없이 아낌없이 그냥 생을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극은 내가 힘을 빼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데 자꾸 돈을 쓰잖아요. 그럼 건강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재성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좋다 나쁘다가 나와요. 재성 이꼬르 건강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강해야만이 이 글씨들을 내가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수가 너무 강하니까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수가 너무 강해서 화가 꺼져버려요. 쉽게 지금은 대운에서 아직 금기에 있기 때문에 화가 쉽게 꺼져 날라가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화 기운에 오면 화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와 비둥비둥하면 그걸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약한데 재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돈 버는 데는 귀신이에요. 돈은 뭐 수천 보이는데 내가 진짜 며칠 굶었어. 돈 넣으려는데 힘이 없어. 이제 그런 꼴이 되는 거야. 돈은 사방에 흘렸는데 주술 담을 힘이 없어요. 귀찮아요. 네, 많다. 그럼 못 가져가. 그러니까 이런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천지로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주소 담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없어. 솔로시군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글씨로서 이제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시면 되죠. 생은 이제 무조건적으로서 엄마가 어떨 땐 너무 생을 많이 해서 엄마가 어쩌면 이제 짜증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가 막 작은데 자식이 너무 커. 나는 수일가 있는데 목이 너무 많아. 물은 부족한데 자식들이 그냥 막 제비 새끼만 이렇게 쩍쩍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병이 들죠. 뭐 이런 거죠. 이 글씨마다 제각기 그런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사주는 오행의 생극재화예요. 생극재화로 균형을 잡았을 때 미래를 투명하는 학문입니다. 사주 명리의 정의는 오행의 생극재화로 미래를 투명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똑같으면 참 좋지만 내 사주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나 사주가. 어떤 사람은 수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생도 하지만 극을 바로 때려버려요. 생은 당연히 하지만 극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럴 때 생은 짜증스럽지만 생을 받으니까 그냥 살지만 극은 바로 물이 많으면 꺼져서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많은 사람은 심장이 약하다. 건강으로 나가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심장 또는 시력, 밝음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사주라는 거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화가 꺼지고 토는 흘러가 버려요. 토류돼 버려요. 금은 물 뻥뻥 빠져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목은 물에 떠버리죠. 그런 것처럼 또 목이 많아. 목이 많으면 물은 들어오자마자 소멸돼 버려요. 주전자에 물 하나로 산에 물 줘라 이러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없어져 버리고 화는 다른 거 많기 때문에 불 지필라니 불씨는 요만한데 통나무 갖다 부어버리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화가 꺼져버리죠.
또 목이 많은데 땅은 요만한데 나무 한들 갖다 심어라 그래. 못 심어요. 무너져 버리죠 땅이. 그러면 나무가 엄청 많은데 그 연필칼 하나 들고 저 나무 끊어오니라 이래. 그러면 칼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금이 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오행의 치우침에 따라서 사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비교적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누구나 22글자가 8자 안에 들어가려니까 치우쳐져 있다. 누구나 거의 맞춰지는 사람은 이제 그 한 20%? 그것도 균형 이제 운에 의해서 맞춰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제 치우쳐진 사람들은 보통 일반인들인데 그걸 이제 맞춰지면 어디서? 운에서. 그러니까 맞춰진 사람들도 어디서? 운에서 깨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목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물론 그릇은 좋게 해놨지만 운에서 깨져버리면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 사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흑수저냐 뭐 금수저냐 하는데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운에서 깨져버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처참하죠. 잘 누리고 살다가 뭐가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파산이 나고 뭐 깜빵을 가게 되고 뭐 간질구설에 시달리다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더 힘들어지죠. 오행의 생극재화를 이제 열심히 애워놓으시고 이 오행의 목이란 뭐냐? 천간과 지지를 대입하시고요. 화도 마찬가지 천간과 지지를 화에다 대입하시고 또 토에다 대입하시고 금의 글씨는 어떤 거고 수는 어떤 것이다. 이거는 생을 하고 각기 글자들이 생하는 글자들이 따로 있고 극을 하는 글자들도 따로 있더라.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배울 게 없어요. 나머지 살은 우리가 뭐 살, 무슨 살 하죠? 네. 그런 거는 수가 많으면 화 입장에서는 그냥 살이에요. 그 자체로 살이에요. 살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화 입장에서 내 사주에 수가 너무 많아. 그럼 이거 자체가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굳이 살 안 외우셔도 오행의 과부족만 알면 이 자체로 살도 되고 길도 된다. 목이 작아. 운에서 수가 와요. 목이 커져요. 그죠? 그러면 수가 그럴 때는 길신이다. 목이 많은데 이것도 보세요. 목이 많아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없어요. 금이 많아. 나는 목인데 금이 많아. 그럼 좋아지는 방법이 2개 있습니다. 요리해서 요리 터나는 방법도 있어요. 대신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식이 화가 금을 녹여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럴 때도요. 나는 가만히 있고 얘를 쳐줘요. 적의 적은 적.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을 잘 다루면 사주는 보이죠. 그러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목의 입장에서 금이 많을 때는 화도 나한테는 결신이 될 수 있더라.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목일 때 남자라면 극하는 게 남자입니다. 금이 많을 때 여기서 내려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성장해버리면 남편은 깨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앙을 잘 이루면요. 목의 입장에서 화와 금이 잘 이루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좀 작지만 자식이 성장하면서 이게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줄어드니까 자식이 성장할수록 금 기운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행에 각가지 그 내포된 뜻으로서 이치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주는 이치거든요.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 삶의 이치입니다. 이런 이제 생극재화를 잘 아시면 사주 푸는 데는 수월합니다. 오늘 이제 오행의 생극재화 막대기를 보시고 이건 계속 반복해요. 사주 다 보고 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남아요. 오늘 배운 생과 극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른 거 막 애우고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뭐 지장 다니고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생과 극을 아시면 그냥 이치는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주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양육방식입니다. 양육방식. 내가 강하면 나머지 잡아먹을 수 있고 내가 약하면 도망다닐 때 아니면 그 센 사람한테 그냥 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고 들어가시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겨먹으려니까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오행의 생극자 여기까지.
진술충이. 진술충 미풀. 오늘 내용 좋았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 오늘 내용 훌륭했어. 너무 좀 하시는 거네요. 아이, 저 진짜 달라. 오늘 다르네.